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밤에 혼자 누워서도 계속 떠오른 적. 그 말을 왜 그때 했을까? 그 말은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찔러버립니다. 말은 바람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칼보다 깊은 자국이 남습니다. 조선의 사상가 정약용. 그는 바로 그 말을 평생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한 문장,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말라. 이건 단순한 겁쟁이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말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벼슬, 명예, 친구, 형제까지. 그의 인생을 바꾼 건 권력의 칼이 아니라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말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말이 지나가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 언젠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그래서 세상의 세 가지 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지요. 사람이 말로 망하고 말로 구한다. 그러므로 세 가지 말은 목숨 걸고 삼가야 한다. 첫째,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둘째, 내 억울함을 말하지 말라. 셋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 이 세 문장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품격을 지키는 법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 때 우리는 상대보다 높아지고 싶어지고 내 억울함을 말할 때 감정이 내 이성을 집어삼키며 미완의 생각을 말할 때 말이 나보다 앞서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말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깁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은 결국 내가 만든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세상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기억하지요. 정약용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지만 동생의 말 한마디, 제자의 소문 하나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이 한번 열리면 복도 화도 함께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며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건 침묵의 품격일 겁니다. 지금은 말이 너무 쉽고 너무 빠릅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가고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고 마음보다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습니다. 정약용의 세 가지 금언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했을까?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남습니다. 내 억울함을 말하지 않으면 평정이 남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신뢰가 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모이면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칼을 거두는 자는 상처를 남기지만 말을 거두는 자는 평화를 남긴다. 말하지 않음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형태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로 마음이 무거웠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입을 다물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 안에 말보다 깊은 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은 뭘까요? 칭찬일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남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원래 좀 그래. 요즘도 여전하대. 나는 그런 짓 못해.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단순한 수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아주 조용한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독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스스로 그 허물의 그림자에 들어간다. 남의 잘못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이미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 속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은근한 자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어둠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이야기할 때 정의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상식이 아니지. 하지만 그 정의감의 밑바닥엔 조용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마음의 작은 교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남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드러낸다. 즉, 남을 비판하는 말은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뜻이지요. 그의 이 통찰은 유배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온갖 험담과 모함을 들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들의 말을 나도 똑같이 흉내낼 뻔했다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의 허물로 내 입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면 그 말이 내 안에 남습니다. 그 말은 마치 거울처럼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남의 흉을 볼수록 내 삶의 품격은 줄어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의 실수를 상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일은 사실 그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겁니다. 그 말은 잠시 자신을 보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평판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는 남의 허물을 이용했지만 결국 그 말이 자신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을 말할 때는 3번 생각하라. 그 말이 그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남을 감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건 내 말의 품격을 지키는 훈련이고 내 마음의 청결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사실 그 사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말 참 많이 쓰지요.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라 포장된 비난일 때가 많습니다. 걱정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비난은 말로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 자는 하늘이 그 덕을 덮는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남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덮여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엔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곁엔 믿음이 쌓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침묵이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의 첫 번째 금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해하라. 남을 이해하려는 침묵은 비난보다 훨씬 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흉 대신 그 사람의 사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한 번의 침묵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드럽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는 감정.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억울함은 참 독한 감정이지요.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마음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돌아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건 정말 부당했어. 하지만 정약용은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참 냉정하게 들리지요. 그럼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정약용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말하면 억울함은 커지고 참으면 지혜가 자란다. 그는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천재 관료였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형과 제자들이 영모로 몰렸고 그 자신도 함께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이 그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분노하고 항변하고 세상을 원망했겠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자는 그 말 속에 갇힌다. 억울함을 참는 자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본다. 여러분, 억울함이란 감정은 불에 닿은 쇠와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서서히 식지만 두드리면 더 달궈집니다. 말은 그 두드림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불은 다시 타오릅니다. 결국 나를 태우지요. 정약용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함을 세상에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사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억울함이 세상을 위한 공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옳은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대신 증명해 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지킵니다. 한 회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성실하게 일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실수로 팀 전체가 질책을 받았고 상사는 그 직원까지 함께 꾸짖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지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때 상황을 알면 다를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직원의 억울함보다 그의 불만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고립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인상을 기억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설득하지 않고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수양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억울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늘은 그 억울함을 견딘 자의 마음을 본다. 여러분, 이 말은 참아라가 아닙니다. 지켜라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라는 뜻이죠. 억울함을 말하지 않는 건 세상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병수발에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혼자 다 감당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지요. 힘들면 좀 말이라도 해야지. 하지만 그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 마음이 흩어질 것 같아서요. 그분의 얼굴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억울함을 삼켜 얻은 고요였지요. 정약용이 말한 것도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착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자에게는 시간이 대신 말해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건 정말 부당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말 대신 기록해 보세요. 그 억울함이 내일의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두 번째 금언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지 말고 삶으로 풀어라. 그때 여러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야.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야. 그런데 정약용은 그 솔직함을 가장 위험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는 누구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을 바꿀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학문, 새로운 정치. 그는 글을 쓰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 몇 줄이
당시의 권력자들 눈에는 반역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유배를 떠났지요. 그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있기 전에 꺼내면 그 말이 나를 삼킨다. 그의 생각은 옳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피어나고 여름에는 자라지만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의 생각을 가을의 말로 꺼내려 합니다. 아직 익지 않은 생각은 누구에게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번 생각해도 한 번은 틀릴 수 있다. 그러니 생각이 닿을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건 신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진심을 지키는 법입니다. 생각이 무르익기 전에 꺼내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파편입니다. 감정은 뜨겁지만 금방 식습니다. 그 순간의 말은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난 순간 즉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말을 꺼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 그때 그 말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불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미완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말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흐릿하면 생각도 아직 어둡다. 즉, 말이 선명하려면 그 생각이 충분히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은 시간이고 사색입니다. 한 제자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왜 바로 하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옳은 말도 때가 아니면 그르다. 그는 진리의 타이밍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진심보다 적절한 순간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먼저고 의견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곧바로 내 생각을 던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건 틀렸어. 하지만 정약용은 그럴 때마다 침묵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는 사유를 택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말은 내 밖으로 흘러가지만 생각은 내 안에 머문다. 흘러가는 것보다 머무는 것이 더 깊다. 여러분, 미완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각을 키우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말은 씨앗이고 침묵은 흙입니다. 말을 너무 빨리 꺼내면 씨앗은 마릅니다. 하지만 흙 속에 머무른 생각은 언젠가 단단한 뿌리를 내립니다.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로 말로 옮기면 그건 기록이 아니라 낭비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책들은 사실 모두 말하지 않은 생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의 대화를 멈추고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철학이 자라났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숙성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지금 꺼낼 때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익혀야 할 때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말의 무게를 바꿉니다. 생각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현자입니다. 정약용의 세 번째 금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생각을 숙성시키라. 말은 늦을수록 깊어진다. 여러분, 세상은 빠른 말에 귀 기울이지만 시간은 언제나 느린 생각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말보다 느린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 쏟아집니다. 뉴스의 언어, 대화의 언어, 댓글의 언어, 그리고 내 안의 언어까지.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 그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말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향해 말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얻는다. 그는 말의 절제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언제나 타인의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입을 떠난 말은 그 순간부터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해석 속으로 들어가고 상대의 감정 속에서 변형됩니다. 결국 내가 의도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인 말이 그 사람의 진실이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줄인다는 건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유배지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말할 곳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말이 적을수록 마음의 주인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가 발견한 것은 침묵이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귀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비로소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떠들던 사람이 밤에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 있는 순간,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한 말들이 돌아옵니다. 그 말은 꼭 했어야 했나?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처 줬을까? 그 질문이 떠오를 때 이미 마음은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약용은 이 돌아오는 마음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말의 시대에 살았지만 침묵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통찰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이 참된 나다. 여러분, 말이 너무 많으면 마음의 거울은 흐려집니다. 그 거울이 맑아지려면 먼저 말을 멈춰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의 표정이 보입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늘 말이 많았습니다. 모임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내야 직성이 풀렸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 말은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안 느껴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말 대신 사람의 표정과 침묵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는 뭔가 편해졌어. 여러분, 말이 줄면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보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침묵의 힘입니다. 그는 침묵을 통해 세상을 새로 들었습니다. 풍경의 소리, 사람의 한숨, 자연의 바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입을 닫으면 세상이 들린다. 여러분, 말을 줄인다는 건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새롭게 듣는 일입니다. 남의 말 속에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언어로 세상을 듣는 일이지요.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정약용은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게서 멀어졌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말의 절제가 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을 조금 줄여보세요. 대신 세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의 말 속에 숨어있던 진심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참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정약용은 침묵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에겐 참고 넘길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이 쉽게 또 거칠게 나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난 네가 너무 답답해. 그 말들은 애정의 다른 이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로 맺은 인연은 말로 끊어진다. 그는 이 말을 단 한 줄로 남겼습니다. 짧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통해 가까워지고 또 말을 통해 멀어집니다. 말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얕아지고 침묵이 길수록 믿음은 깊어집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50년이 넘도록 큰 다툼 없이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누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말로 풀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표정을 읽었지요. 그건 오랜 세월의 침묵이 만들어낸 언어였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설명보다 기다림이 더 많은 관계. 그 안에는 존중이 있었고 그 존중이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말하지 않음은 바로 이런 관계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말로 고치지 않고 마음으로 덮는다. 여러분, 이건 타인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법입니다. 서로를 향한 말이 많을수록 감정은 뜨거워지지만 그 뜨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이 적을수록 감정은 잔잔하지만 그 잔잔함이 오래갑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아들은 크게 서운했지요. 아버지는 왜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하세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책상에 귤 한 봉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은 그 귤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침묵은 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보다 진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침묵의 언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로 다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게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말은 감정을 풀지만 동시에 감정을 깨뜨립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 최고의 대화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회피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문제를 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고 만나서 따지고 그래야 속이 풀린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는 점점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 말이 늘 옳았지만 늘 사람을 잃었구나. 정약용의 말은 그를 향한 해답이 됩니다. 옳은 말도 때가 아니면 그르다. 말은 진심보다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때로는 진심이라도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키는 힘은 논리보다 온도입니다. 말은 뜨겁지만 침묵은 따뜻합니다. 뜨거운 말은 타인을 태우고 따뜻한 침묵은 타인을 감쌉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사랑을 불태우고 침묵은 사랑을 지킨다. 그는 사랑과 신뢰를 지키는 가장 큰 미덕이 하지 않는 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오늘은 잠시 참아보세요. 내일 다시 생각했을 때도 꼭 해야 한다면 그땐 이미 말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한마디만 삼켰어도 그 후회가 쌓여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게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의 세 가지 금언.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내 억울함을 말하지 말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다스린다. 그는 말의 절제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로 시끄럽고 말로 판단하며 말로 싸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한가운데서 말을 버리고 마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건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품격을 만들고 관계를 지키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의 비난을 넘어서 시간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택한 침묵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를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써내려간 문장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그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그를 지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볼까요?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보일 때 그 허물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이미 말할 이유가 없는 말입니다. 억울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세요. 그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혜가 됩니다. 정약용이 그랬듯 그 고통을 견딘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생각이 오늘의 감정인지 내일의 진심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 구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생각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현자입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침묵을 지키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말이 많으면 세상이 시끄럽고 침묵이 길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언어가 아니라 자제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사유였고 그의 사유는 결국 수많은 사람을 깨우쳤습니다. 그는 말의 시대를 살았지만 침묵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문장을 여러분의 하루 속에 놓아보세요. 남의 허물을 보고도 말하지 않기. 억울한 일이 생겨도 말로 풀지 않기. 생각이 떠올라도 바로 말하지 않기. 이 세 가지를 하루라도 실천해보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소리가 줄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정약용이 평생 찾아 헤맸던 평정의 자리를 여러분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 불면 흩어진다. 그러나 침묵은 산과 같아 그 자리에 남는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산처럼 단단한 침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여러분 마음의 고요가 더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품격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가 자라날 것입니다. 정약용의 세 가지 금언, 그건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단단한 철학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한 문장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을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오래 울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